응용인데 이와 같은 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해라. 자, 이거는 n의 값이 1, 2, 3 변할 때마다 초항은 뭐예요? 이거 한번 써볼까요? 이 초항은 뭐예요? 초항은 자, 이 급수는 초항 n 이퀄 2를 대입해주면 뭐예요? 2의 0승분의 2, 그죠? 즉, 왜 이렇게 자꾸 2의 0승분의 2. 좀 이따 다시 잘 쓰겠어요.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뭐예요? 더하기 2의 2 대입하니까 2의 1승분의 2의 제곱.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2의 3승분의 2의 2승분의 숫자 2의 세제곱. 뭐 이렇게 나가는 급수예요. 2의 0승은 1이죠. 여기 2의 0승은 1이에요. 자, 이와 같이 나가는 급수인데, 자, 이 급수 보니까 여기에다 초항에다가 뭘 곱해줬어요? 공비가 2분의 2. 이게 공비야. 그죠? R equal 2분의 2. 다음 초항은 숫자 2의 0승 1이니까 숫자 2. 이게 바로 2죠. 이걸 초항. 이와 같이 돼. 자, 그러면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데 여기 2 무리수 2는 2.7쯤 되는 수라 그랬어요. 2.7.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1보다 작게 나왔죠. 그래서 R equal 2분의 2. 이거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기하급수, 등비급수의 판정법, 등비급수의 수렴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고 따라서 그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은 뭐가 된다? 1-r분의 a, 즉 1-2분의 2분의 초항 2가 되겠다.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이와 같이 2-2분의 2가 주어지겠어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두 번째 문제 얘기 나왔네. 자, 이 두 번째 문제도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계속 곱해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루트 5가 대략 몇 쯤 돼요? 4. 그러니까 루트 4가 2니까 루트 5는 2보다 큰 값이죠?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. 그러면 이와 같은 급수는 공비가 요건데 이와 같은 급수는 발산한다 하는 걸 바로 얻을 수 있겠어요. 자, 그 다음 예제 8.27 볼까요?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xn, 즉 이런 급수죠.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급수예요. 자, 이거 공비가 x이고 초항이 x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거 합은 어떻게 돼? 이거 합은 리미트 sn을 구하면 1-공비분의 초항, 즉 1-x분의 전체 분자 x가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 8.28 보죠. 조화급수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런 급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게 점점 더해지는 수가 점점 작아져요. 뒤로 갈수록 작아져. 그래서 이거의 합, 급수의 합 1,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 1 더하기 2분의 1,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 이런 값들을 구해서 극한이 꼭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없다. 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급수 중에 하나인데 조화급수.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판정을 위한 어떤 잣대, 측정자로 많이 사용돼요. 그래서 조화급수 이게 발산한다. 이거를 지금 한 번만 증명하면 앞으로는 이게 발산한다는 걸 다른 거하고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해요. 자, S1을 구해보죠. S1은 초항까지 합. 그죠? 그 다음 S2, 부분합. S2 하면 1 더하기 2분의 1. S3를 구해야 되는데, 특징이 없으니까 2의 배수로 나가겠어. S4를 구해보겠어. S4를 구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인데, 이 뒤에 두 항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고치면 이게 더 크겠죠.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. 그래서 요 항과 이 항의 크기를 비교하니까 이쪽이 작으니까 이쪽 클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되느냐? 2분의 1, 2분의 1.
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2가 되겠어요. 그 다음 아까 2의 배수로 나간다 그랬죠? 그래서 S의 2의 배수와 2의 n승으로 나갈 거예요. S의 8을 구해보죠. 즉 8번째 항까지 합. 그러면 둘, 셋, 넷 묶고 그 다음에 또 4개 항을 묶어요. 이번엔 5, 6, 7, 8번째 항을 묶으면 이 5, 6, 7번째 있는 항들 5분의 1, 6분의 1, 7분의 1 대신 다 8분의 1로 써준 것보다 이쪽 항이 더 크고 여기는 아까 얘기처럼 4분의 1 써준 것보다 더 크고 그죠? 그래서 이와 같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이 값은 1, 2분의 1 이 괄호 해주면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그죠? 네.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2분의 1의 3개 2분의 3보다 크다. 네.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6일 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뭘 얻을 수 있냐면 S의 2의 n승까지의 S의 2의 n승 즉 2의 n승까지의 부분합은 뭐보다 크다? 1 더하기 2분의 n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. 됐어요? 네. 그래서 이거의 리미트를 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S의 2n승도 무한대로 가겠죠. S의 2n승도 무한대로 가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의 n승 이걸 해주면 2의 n승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어요. 그래서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?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아. 근데 이게 뭐냐? 이게 무한대야. 즉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게 무한대라는 얘기죠. 그죠?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승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돼.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승이 무한대되는데 이걸 사용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얘기도 할 수 있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도 무한대로 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? 이 주화급수는 발산한다.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하나의 측정자가 된다 그랬죠? 측정자로 사용할 거예요. 자, 그다음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발산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정리를 먼저 하죠.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수렴하는 급수가 있으면 리미트 an은 항상 0이 된다. 즉 수렴하는 급수가 있으면 각 항은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? 0으로 수렴한다. 급수가 수렴하면 그 항들의 수열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.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. 자, 왜 그러냐? 자, 시그마 an에 부분합 sn을 넣죠. sn이라 그러면 an은 sn에서 s의 n-1 빼준 것. 즉 여기다가 an 더하면 이게 되죠. 그죠?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. an이 뭐가 된다? an이 sn-s의 n-1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그랬죠? 그러면 부분합으로 만들어진 수열도 수렴하겠죠?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을 S라고 합시다. S라고 합시다. 자,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-1은 뭐가 되느냐? n이 무한대로 가면 n-1도 무한대로 가죠?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바로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-1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랑 똑같아진다. 즉 S가 될 거예요. 됐어요?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요 식,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 이제 리미트를 계산해 보죠. 그럼 리미트 an은 우변, 리미트 sn-s의 n-. 그런데 이 각각이 수렴하면 리미트를 나눠 쓸 수 있다 그랬어요. 그죠? 지난 시간에 했던 리미트 정리에 의해서 나눠 쓰면 이와 같이 돼요.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이 s고 이거의 극한값도 s라 그랬어. 따라서 s-s, 즉 0이 돼요. 즉 수렴하는 급수에서는
그 항들의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. 예. 자, 아까 했던 요 급수 있죠? 이 항들의 극한은 0으로 가요. 하지만 이 급수는 발산하죠. 그래서 방금 했던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. 즉 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. 이렇게는 되지만 이 반대쪽이 되는 건 아니다. 그 얘기가 방금 했던 조하급수. 됐어요? 그 다음 따라서 이 급수를 대우명절 취해주면 어떻게 되나?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. 그죠? 즉 수렴한 어떤 수열의 항들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걸로 만들어진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.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. 이게 바로 발산 판정법. 즉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. 그와 같이 아주 중요한 판정법을 하나 구했어요. 자, 예를 들어 볼까요? 자, 이와 같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봐라. 그러면 일단 이거 보니까 이 항의 이 급수의 항의 리미트를 구해보니까 2분의 1이야. 아, 그러니까 이건 0이 아니니까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. 그죠? 그 다음 코사인 n분의 1. 코사인 n분의 1도 리미트 취해보면 리미트 an 구하면 코사인 0으로 가겠죠? 코사인 0이 1이야. 그래서 이것도 0이 아니네. 리미트 an이 0이 아니니까 발산한다. 됐어요? 그 다음 n sin 2n분의 1. 이걸 구해보면 n sin 2n분의 1 리미트 an을 구하면 리미트 n sin 2n분의 1이 2분의 1이 나와요.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것도 0이 아니야. 근데 여기 2분의 1이 왜 나오느냐? 이게 조금 설명을 더 보충해주면 이 지난번에 했던 그 정리 몇 번인가? 정리 8.19를 이용하는 거예요. 수열에 해당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계산해. 이게 그냥 뭐 금방 2분의 1이 나오는 게 아니고, 자,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함수를 만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이거 x의 sin 2x분의 1. 어떤 함수? fx equal x의 sin 2x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해주면 fn 구한 게 바로 an이 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로 이 수열의 극한값을 함수의 극한값으로 고칠 수 있어요. 그럼 뭐가 좋으냐? 이게 무한대로 가고 이쪽은 어떤 값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걸 적당히 해주면 저 어떤 값 가는구나. 이게 0으로 가는구나.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는 값. 두 개 곱하니까 부정형이죠. 그래서 이거를 둘 다 0분의 0인 형태로 고칠 수가 있어요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sin 2x분의 1 이와 같이 고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것도 무한대로 0인가?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0분의 0 부정형으로 고칠 수 있죠.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뭘 쓸 수 있어요?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어요. 여기서는 로피탈 정리 못 쓰죠. 함수가 아니니까.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로피탈의 정리를 써가지고 계산해주면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,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가요? 제곱분의 1. 자,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, 그죠? 코사인 2x분의 1 해주고 다시 2x분의 1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분의 1, 그죠? 그래서 요거 두 개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남네,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약분해주고 2분의 1 코사인 2x분의 1이 남는데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는 거죠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. 자, 코사인 2x,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죠. 코사인 0, 코사인 0은 1이지.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나온다?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간단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리 8.19인가요? 그걸 사용한 거다. 자, 그 다음 정리 8.3이 뭐죠? 두 급수 AN, BN이 있을 때
적당한 자연수 K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두 항이 일치해. 그러면 두 급수는 동시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발산한다. 즉, 그 중에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도 수렴하고, 발산하면 발산한다. 이건 뭐 증명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 좀 이론적인 거라 관심 있는 학생 읽어보고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법을 알아봅시다. 자, 이와 같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봐라. 이 급수, 이건 뭐 얼른 수렴 발산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?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해서 하면 아까 우리 했던 뭔가요? 정리 예제 8.24 그래서 예제 8.24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. 이거. 그런데 우리 예제 8.24에서 했던 그 결과를 여기다가 비교해서도 보일 수 있다. 자, 예제 8.24에서 했던 요 급수 생각하죠? 2 곱하기 3분의 이거 쭉 이거 수렴했었죠. 그죠? 수렴한 걸 알고 있어요. 따라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주어진 급수가 항 앞에 0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와 같은 급수랑 똑같아요.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항 빼고는 나머지 항이 8.24에서 봤던 급수랑 똑같아. 따라서 8.24의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것도 수렴한다. 이게 바로 두 급수의 비교를 함으로써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다. 그 다음, 자, 두 급수 AN, BN이, 시그마 AN,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하면 여기다가 임의 상수 알파, 베타를 곱하거나 두 개 더해 줘도 수렴한다. 알파 AN 더하기 베타 BN. 이와 같은 것도 수렴한다 하는 걸 보일 수 있고, 그 수렴하는 값은 뭐가 되느냐?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뭐 증명 간단한데, 자, 이거의 부분합 SN을 구하죠. SN은 1에서부터 n까지 AK. 다음, 이거의 극한값, 극한값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걸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죠. 즉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. 이 기호 처음 볼지 모르겠는데, 자, S는 리미트 SN이야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. 자, 이거는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건 뭐예요? 시그마 AK. K 이퀄 1부터 n까지. 그죠?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더해준 것들의 극한값이라 이거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걸 그냥 기호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. 시그마 k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k.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?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게 급수가 되는 거죠. 한번 더. 그래서 급수의 합 S, S를 이와 같이 부분합의 극한으로 정했는데 그걸 풀어서 이렇게 급수의 합을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다. 그래서 요 기호예요. 자, BN에 대해서도 TN 부분합 구하고 급수의 합을 T라고 하죠. 그러면 시그마 시그마 AN 알파 AN 더하기 베타 BN 이와 같은 것의 부분합 UN을 계산하면 UN을 계산하면 1부터 n까지 이 부분합이죠. 그리고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죠. 그럼 리미트 UN은 리미트 여기 붙이고, 자, 그러면 이 리미트 빼고 요 안에서만 계산하면 이건 유한계항이에요. 유한계항에서는 결합법칙, 분배법칙이 다 성립하니까 또 A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. 그래서 A가 밖으로 나가고 시그마 AK 플러스 베타 시그마 BK로 쓸 수 있어. 여기에 뭐 분배법칙, 결합법칙을 여러 번 적용한 거예요. 유한계니까 이게 돼. 이렇게 돼요. 다시 정리한. 근데 리미트는 만약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다 나눠 쓸 수 있다 그랬어. 근데 존재하는 건 좀 이따 보여줄 테니까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나눠 써봅시다. 그럼 이와 같이 나눠 쓸 수 있죠. 근데 이게 뭐냐? SN. 이게 TN이야. 그래서 A 리미트, 알파 리미트 SN, 베타 리미트 TN을 더한 게 되겠어. 그런데 리미트 SN이 S라 그랬어요. 리미트 TN이 T라 그랬어. 따라서 알파 S 플러스 베타 T. 됐어요?
극한값이 존재했어. 그러니까 아까 가정했었죠. 존재하면 나눠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존재한 거 보니까 나눠 쓴 게 맞다. 그리고 S는 다시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쓸 수도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식의 8.34에서 구했다.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. 자, 이걸 응용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. 자, 이와 같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. 이 급수. 이게 뭐 등비급수도 아니고 뭐 조화급수도 아니고 그죠? 그래서 이거 수렴 발산 조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뭐 리미트 SN을 구할 수밖에 없죠. 그죠? 리미트 SN을 구해야 되는데 이 급수는 SN 구하기도 좀 복잡해요. 그래서 방금 했던 정리를 쓰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의 극한값이니까 이거는 시그마를 각각 해도 된다. 그래서 4 곱하기 시그마 2n분의 2n승분의 1 또 2 곱하기 시그마 요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? 등비급수. 이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예제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거. 따라서 이 등비급수의 합은 1-r분의 초항. 이거는 부분 분수로 분해하니까 시그마 1에서 n까지고 부분 분수로 분해하니까 이와 같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게 리미트 극한값 구하니까 4-2 이거 전체가 1이 되죠. 그래서 2가 되겠다. 자, 그래서 이 급수 자체는 뭐 특별한 성질이 없지만 이걸 쪼갠 거죠. 분해해서 쪼개니까 성질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급수의 합은 뭐다? 실제로 더하는 게 아니라 부분합. 첫 번째 한까지 합, 두 번째 한까지 합, 세 번째 한까지 합. 이와 같은 부분합의 수열을 먼저 구하고 그 극한값을 구하는 거다.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급수가 나오면 급수의 합을 구해라 하면 항상 정의를 가지고 리미트 SN을 구해야 돼. 그러지 않고 뭐 기하급수라든가 조하급수 뭐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그냥 적용하면 되죠.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급수에 대해서 판정법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잘 알고 있는 형태일 때는 그걸 쓸 수 있지만 잘 모를 때는 항상 정의 8.2 즉 부분합의 수열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다. 이거 꼭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. 자, 오늘 과제는요. 351쪽에 8.2에 1번 이거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보죠. 그 다음 2번, 3번, 4번 네 문제 요거만 오늘 과제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